헤라님, 이준석 의원이 의료 공백에 맞서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돈키호테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응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이분은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은 별로 없는데 남을 평론하는 걸 잘하거든. 가끔 네. 보면 너무 뼈 때리게 평론하고 정말 맞는 말을 하는데 이번 건 틀렸어. 윤 대통령 돈키호테는 맞지. 그냥 남이 뭐라고 해도 남이 풍차라고 하는데 자기는 풍차가 아니잖아. 돈키호테 그냥 달려들잖아. 괴물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지. 자기가 한번 맘먹으면 돌격하고 고집이 세서 절대 남의 말 안 듣고. 그게 그 고집이 엄청난 장점이자 단점인 거야. 그걸 잘 살리면 엄청난 장점이지. 용맹스러운. 그치만 고집 부리면서 진짜 이해해줘야 될 국민의 마음 이해 안 해주니까 지지율이 또 여기까지 오게 한 단점으로도 작용한 거야. 이해를 안 하니까, 그치? 근데 한동훈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키호테 기질이 있지 않아. 돈키호테 기질이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게 좋다 막 이랬을 때 그 기질로 그냥 올라가서 국민들이 만약에 윤석열의 성정이었으면 그분은 올라갔어. 그때 벌써 국민들이 나를 환호하면 뭐든지 하는 분이야. 그분이야말로 돈키호테지. 돈키호테는 그냥 박수 안 쳐도 하지만 이분은 박수만 치면 다 해. 돈키호테처럼.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60% 70%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어? 그러면은 한다고 그래. 바로 치고 들어가 결기 있게 해버려. 그 결기로 대통령이 된 거야. 네. 근데 되고 나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이 지경이 난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돈키호테식 기질이 없어. 한동훈 대표는. 너무나 섬세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온유하고 어떤 부분은 논리적이고 사람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차분해. 결기는 없는 대신에. 그래서 둘이 궁합이 맞았던 거야. 검사 시절에 한 명이 다 챙기고 꼼꼼하게 수사하고 완벽하게 해서 딱 주면 그거로다가 돌진은 윤 대통령이 하고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궁합이 맞았던 거거든. 성정이 똑같으면 안 맞지, 그치?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이야. 근데 부족한 거지. 한동훈 대표한테는 윤 대통령의 그런 돈키호테식 기질이 한 번씩 나와줘야 국민이 시원해. 국민이 이해 못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못 먹어도 구워. 질러주면 윤 대통령 한번 꺾어서 국민이 다 좋지. 고집 한번 꺾으면 본인도 좋고. 그래서 좀 기가 죽어야 국민 마음도 이해해주지. 무조건 나 대통령이야. 돈키호테식으로 아무거나 국민 싫어하는 것도 다 하니까 국민이 미워하잖아. 그러니까 그 기질로다가 예전에 권력자 수사도 했지만 국민한테는 굽혀야지. 국민한테도 안 굽히니까 윤 대통령한테도 좋고 고집 꺾어서 본인도 에너지가 세진다고. 이재명하고 비교했을 때 약해. 그리고 윤 대통령보다도 약해. 아직은. 살아온 세월이 아무래도 더 짧고 어떻게 보면 남의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해왔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은 보스 기질로도 앞을 끌고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이 사람은 2인자로다가 몇십 년을 있었잖아. 윤 대통령 밑에서. 에너지장이 약한데 자기 에너지도 보강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막 일부러 더 막 그랬던 거야. 근데 또 윤 대통령이 안 가진 좋은 장점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이 수긍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설득의 기술이 있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그래서 국민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본인이 인생을 살 때 고집 부리면서 뭔가 남이 볼 때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누구나 객관적인 사람은 이해할 만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으로 딱이야. 에너지가 약하지만.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 기질을 배워야 돼. 보스 기질을.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이렇게 좀 남을 이해하고 국민 마음을 좀 들어줄 줄 아는. 단 돈키호테는 언제만 쓰느냐. 국민이 원해 간절히. 그런 것만 써야 돼.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돈키호테처럼 추진했어야 된다. 헤라님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유야무야 지금 사실 된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항상 사과가 가을에 열지 딸기가 봄에 열고 네. 항상 그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할 때도 시기가 있다고. 그 당시에 액션을 해버렸어야 돼. 기회를 놓쳤어. 실기하니까 어떻게 돼 지금. 유야무야 되고 지금은 또 발의를 해도 예전처럼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아. 왜? 지금 국민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 의료대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또. 때를 놓쳤어. 그때는 언제 오느냐.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국민 마음에 미진해서 여론이 악화되면서 그거 아니다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되고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 옛날에 그 윤 대통령 밑에서 수사를 챙기고 했던 그걸 발휘해야 돼. 의료 대란이 일어났으면 행정적으로 지금 남은 인력을 갖고 국민들이 추석 명절도 있잖아. 어떻게 해야 뺑뺑이도 안 돌고 또한 거기 어떤 병원이 제대로 잘 응급실에서 잘 사람을 잘 돌보는 과목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알아서 거기를 연결해주고 이런 시스템이랄까? 그리고 의사들이 어떤 게 문제고 의사단체도 지금 중구난방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중심축이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협상을 할래도 의협 따로 얘기하고 전공의 대표 따로 있고 보니까 너무 다 잘나셨어 자기들이. 그 의대생 단체 따로 얘기하고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리더십계 통일대를 안 해갖고 나서 그 사람하고만 협상하면 의사 전체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전공의 대표랑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우리 대표 아니다 이러고 의협 대표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 탄핵해라 밉다 이러고 전부 다 이래. 그런 의사들 전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 네. 각계전투라고 지금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 의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머리를 짜내서 거기에다 지혜를 써야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최상병 특검이야. 이미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격이지. 네. 국민이 가장 집중하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응급실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쇼질러밖에 안 보이지. 그냥 전공의 한번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윤 대통령 도와서 정부 쪽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좋은 머리로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의사협회랑은 어떻게 이걸 협상을 할지 지금 이렇게 몇 개 파로 나눠져 있고 의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밑에 의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의사들이 무리한 요구할 때 대국민 여론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침도 내려보내야 돼. 오늘 보니까 한도수 국무총리 뭐 의사 책임이다 이런 말 하면 어떡해? 그건 유튜버인 내가 해야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 의료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 얘기해주면서 빨리 의사분들 돌아와라. 이래야 국민들이 왜 의사들 안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러는데 왜 정부에서 대응을 이상하게 하잖아. 자꾸 괜찮다고 얘기하잖아. 괜찮은데 왜 의사들 보고 돌아오라고 해. 그거부터 이상하고 자꾸 그렇게 괜찮다고 숨기니까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책임으로 또 떠넘기지 말고 그러면 자기 책임 면피하는 거로 또 보이잖아. 응급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의사단체한테 읍소하는 거야.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되고 수험생 혼란 때문에 안 된다. 얼른 돌아와라. 고집 부리지 말고. 자꾸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국민 챙기면서 응급실 상황 브리핑하는 거 뉴스에 막 내보내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제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괜찮다 이러고서 미련 맞아 보이고 책임 떠넘기기로만 보이지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머리가 없나? 정부는? 그런 머리 역할을 해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야. 이럴 때는. 각을 세울 때는 각을 강하게 세워줘야 돼. 그냥 뭐 조금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막 언론한테 막 하지만 이렇게 국민이 힘든 거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잖아. 한동훈 대표가 국민한테 신임을 얻어야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 되잖아. 네. 이럴 때는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이 지금 힘든데 의사들도 말을 안 듣는데 손 놓고 있으면 어쩌자는겨. 그래서 정부에게도 적극적인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을 마련하고 날마다 정부가 일하는 걸 보여야 돼. 나와서 응급실 브리핑하고 국민을 위해서 제발 의사 돌아오라고 촉구도 매일 해주고 막 복지부 장관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때 국민도 의식이 거기 집중되면서 국민의 의식이 집중돼야 치유가 빨리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야. 국민이 의사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응급실도 어디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국민의 잠재의식은 긴장해. 응급실이 가면 큰일 나는구나 하면 안 아파요. 진짜로 실제 그런 거야. 잠재의식은 편안하고 사랑받으려고 나 좀 아파도 돼. 이러면 아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위기 상황이야. 경계경보 울려. 그러면 안 아파. 예전에 6.25 사변 때 어떤 사람이 남하하면서 막 도망을 쳤대. 몇 시간을 인민군이 쫓아오니까 막 그냥 4-5시간 쉬지도 않고 달려서 도망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을 맞았더래잖아. 아픔을 못 느꼈대. 너무 위급하다고 느끼면 그럴 정도로 웬만한 아픔은 다 이겨내는 게 또 인간의 그렇지 힘이죠. 힘이야. 네. 그걸 이용해야 돼.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국민이 되도록 응급실 안 가게.
이번에 보니까 응급실 못 오게 하려고 돈을 올려버려.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오히려 국민이 불만만 생기지.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응급실이 위급하다는 걸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의사분들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가 협상하겠다, 얼른 돌아와라, 이게 달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국민은 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잠재의식이 긴장을 하고, 근데 되게 노력하는구나 정부가, 의사한테도 돌아오라고 하고 응급실 운영도 보여주고 콜센터 운영도 하고 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맨날 브리핑하고, 이런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정교한 시스템을 짜야 되잖아요. 수사할 때 어떤 거 먼저 수사하고 늦게 하고 여론전은 어떻게 하고 짜잖아. 그것처럼 짜야 되잖아. 그 플랜 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 그럴 때는 긴밀하게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럴 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야. 근데 윤 대통령이 또 똥포를 차고 국민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고집 부리면 그때 각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미 의료 대란 벌어진 상황에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까지 왔는데 추진해버려야 되는 거고, 의사들 고집 꺾는 거 맞는 거예요. 왜? 의사들 고집 안 꺾고 시키는 대로 수험생까지 다 나고대고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줬어. 앞으로 걷잡을 수 없어. 우리나라의 모든 단체는 다 들고 일어나. 다 의사들은 들어주고 우리 말 안 들어줘? 간호사 일어나, 뭐 법무사 일어나, 다 일어나겠네. 우리나라 모든 노동계 단체며 왜 쟤네들만 들어주냐. 보고 배우는 거지 잠재의식이 국민은. 그래서 정부한테 덤비고 고집 부리는 단체는 그거 꺾어야 되는 거야. 의사를 미워서 내가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의사단체 말을 들어주면 다른 단체 말도 다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장점을 살려야 돼. 그러면서 돈키호테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배워야 돼. 다음번에 한 번 더 자기가 어떤 사안을 꼭 해야 돼. 국민적인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친윤계랑 대통령 다 고집부려. 그냥 직방 날리세요. 그냥 언론한테 제 생각 이게 아니라 윤 대통령님 좀 합시다. 아예 그냥 미움 확 쓰고 친윤계 의원한테도 그냥 누구님 하고 다 직격탄 날리면서 결기 있게 전대처럼 싸워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국민이 위기에 있어. 그럼 협치야. 즉각 협치해야 돼. 지금 무슨 울근불근 거리고 골지부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정신이 어디 있어. 좋은 머리는 왜 타고나?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타고나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빨리 집중해서 추석 대란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 시스템을 빨리 정비하고 정부에서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면 도와주세요. 여당에서. 그리고 여론조도 좀 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크는 길이에요. 확실하게 써준다. 미움 쓸 때는 가차없다. 대통령이 뭐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칼을 막 겨누고 들어가고, 국민을 위해서 협치할 때는 언제 싸웠냐 싶게 협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20년 직인데. 그럴 때 각자 빚이 나는 거고, 그럴 때 여당의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대통령이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요번에 보니까 국민과 소통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격이 좀 비싼 건 비싸니까 힘들죠? 이런 말을 할 때 안심이 되잖아, 국민이. 우리랑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이제까지 너무나 검사로 본인의 독재하는, 검사는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피의자는 맨날 거짓말 할 거거든, 범죄자는. 고집 부릴 거거든. 그러니까 너 틀렸어. 맨날 이거 했거든. 나 맞았어. 그런 식으로 국민을 대했던 거야, 잠재의식이.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배운 것 같으니까 고집이 약간 꺾인 건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대통령이 고집 부리면 윤 대통령 고집을 한동훈 대표가 꺾어주면 윤 대통령도 무사하고 한동훈 대표도 그 돈키호테 기질도 배워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